(343명이) 오늘요 코로나 확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 쿠폰을 마구마구 뿌려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일본은 3억 3천만 명을 딱 이제 이 확보를 파이자에서 모데나 뭐 다 했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미국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4천만 명 분의 이 백신을 이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안에 다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고 미국이고 이 모든 나라가 내년 여름이면요 오케이 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고 뭐 이 접종한 거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기는 아마 확 불타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얕은 꼼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자 지금요 심각한 거는 이틀 연속 300명을 넘어섰어요. 정은경이가 이달 말이 되면은 300명 넘어설 수 있다 하는데 이틀 만인가 사흘 만에 3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343명이에요. 그러면 내일 400명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8월 말에 그 더운데 우리의 그 악몽 여러분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되는 거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수능이에요. 이 젊은 애들은 아무리 모아놔도 안 걸려요. 왔다가 그냥 항복하고 너무나 그대가 젊고 힘이 넘치니 나 코로나는 그냥 물러가려라 이러는데 그 물러간 코로나가 다른 사람의 숙주를 딱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균을 옮기게 되면 70 넘은 분들은 그냥 꽈당하는 거죠. 그 젊음의 혈기를 갖고 있지 못하니 그 코로나에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정부가요 쿠폰을 뿌려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극장에 식당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 7월 달에도 그렇게 쿠폰을 뿌려대가지고 8월 달에 위기가 온 거예요. 8월 15일에 집회 끝나자마자 뭐 그냥 코로나가 창궐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얘네들은 너무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문재인은 이 쿠폰에 대해서 왜 저렇게 끝까지 쿠폰을 뿌리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쿠폰은 문재인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은 안 사요. 왜?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 권력을 아주 손쉽게 누리고 있는데 백신 다 접종시켰다가 코로나 없어지고 나면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진짜 구걸하고 있는 문재인에 가갖고 깡통 걷어차게 생겼어요. 저도 진짜 깡통 걷어차고 싶어요. 문재인의 깡통은. 경제 너무너무 안 좋죠. 그 다음에 옵티머스, 라임 이거 엄청나게 터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1조나 또 뭐 2조 1,000억 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인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울산시장 선거 이거는 완벽한 부정인데 거기다가 드루킹 끔찍한 거죠. 김경수가 저렇게 유죄가 됨으로써 문재인은 사실상 대통령 당선이라는 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기는 우울증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파이자나 모더나나 미국은 올해 안에 쫙 뿌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에 대해서 이걸 뭐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 이래갖고 하나도 이걸 사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1.5단계인데 많은 전문가들은 2단계로 올리라고 그래요. 근데 왜 못 올릴까요? 경제 적신호에 무리수가 있는 거죠. 응? 지금요 여기저기 빵빵 터지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풀려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가 어저께 이 금융 쪽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에서 한탕을 하고 그냥 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과열돼 있고 그다음에 작전 세력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상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주식시장이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 주린이라고 내 주식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그냥 20대 30대가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어서 정말 무섭다. 후들후들 떨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문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심각하죠. 모텔을 수리해 가지고 부동산을 이 전세를 준다. 근데 여러분 1인 가구는요. 월세 살아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굳이 전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전세를 사는 사람은 아이가 있거나 신혼부부들인 거예요. 근데 그 호텔방 같은 그 닭장에서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요. 뭐 스위트룸이라든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어야지 방 하나에 딱 있으라고 그러면은 그 숨 막히죠. 거기서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밥을 해 먹는 거 혼자 사는 거 이것도 경험을 해 봤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인제 그 이 일본에서 처음 들어갔던 집은요. 아주 쪼끄맸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근처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때는 뭐 인터넷이든지 그게 인제 없었으니까. 근데 그 집에서 조건이 뭐냐면 밥을 해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취사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 뭐 그거야 뭐.' 이랬는데 와 매일 매식을 한다는 게 엄청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기밥솥 하나 사다가 그 밥만 해 먹고 밖에서 반찬 사다가 그냥 먹어서 맨날 콜드푸드를 먹은 거예요, 차가운 것만.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그냥 레이킹이라고 해 갖고 이런 거를 다 이 감수하고 집을 새로 얻었어요. 그만큼 집이라는 거는 부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호텔에서 젊은 층들이 이 사는 살아도요. 굉장히 그 밥을 하고 싶을 거예요. 하다못해 조그만 이렇게 이 주방 기구를 놓을 수 있는 데라 주시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호텔에서 임대주택을 11만 4천 호를 뭐 이렇게 사들여 저기 주택을 매입해서 우리 세금으로 11만 4천 호를 11만 4천 호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세금으로 사들인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한다. 이 정부가 와서 전세를 죽인 거예요. 전세를 사망 선고를 하고 온 국민을 월세로 살게 하더니 이제는 월세도 치솟으니까 또 전세가 씨가 마르니까 온 국민을 모텔 난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모텔 난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게 들었냐면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 가 보면요.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수상해서 뭐 멋을 부려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들. 또 미국 같은 데 가더라도 너무 가난하니까 트레일러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응? 아니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트레일러 같은 거 이렇게 이 저기 사 가지고 저기 공원 같은 데다가 이러 놓고 오늘 이제 나가라고 그러면 또 오늘은 이 공원에 있다가 내일은 저 공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들판으로 간다든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해서 모텔 난민에 이어서 뭐 창고 난민, 뭐 쓰레기 난민, 응?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문재인으로서는 머리가 터져날 겁니다. 코로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전국적으로 마구마구 퍼지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은 어떤 특정 지역이었는데 이제 뭐 강원도 수도권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수도권만 이랬는데 지금 충청도로 내려갔죠. 그다음에 해운대에서도 오늘 막 집단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전국이 이제 코로나 위험군에 들어가서 빨리 2단계로 올리든지 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특히 요양원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요.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난 8월 달에 9시 까지 영업하게 하고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죽기 직전에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자영업자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권은 자기네들의 권력 유지에만 모든 걸 가고 있는 거죠. 자, 어, 쿠폰 뿌려대는 문재인 정권. 코로나에 그야말로 해포자, 코로나 살인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